수학의 봄, 봄쌤입니다. 오늘은 봄쌤이 수학 만점 불변의 법칙, 수만불 가지고 왔습니다. 봄쌤만의 학습 시스템 중에서 수학 공부법을 알려드리는 수만불. 오늘은요, 지금 여름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두구두구두구 짧지만은 않다. 여름방학. 수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 봄배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 정보, 여름방학 수학학습법이 아닐까요? 자, 여름방학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 사실 여름방학은요, 겨울방학보다는 짧습니다. 하지만 빠르고 핵심적으로 다음 학기 예습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름방학은 중요하다. 그리고 모든 학년이 또 중요한 게 여름방학인데요. 겨울방학은 다음 학년을 앞두고 있지만 여름방학은 학기 중과 학기 중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1 친구들 딱 새 학기가 되어서 아무것도 몰라요. 되게 적응하기 힘들었을 거야. 중학교라는 그 자체에.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끝났죠. 그리고 맞아요. 자유학기제를 실시하지 않는 학교가 2학기 때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본격 시험이 시작되는 게 바로 중학교 1학년 2학기고요. 그리고 이제 중2 친구들 이제 1학기 때 시험을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중간 기말을 통해서 어떤 친구들은 자신이 부족한 부분이 뭔지 알았을 거고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더욱더 욕심이 생겼을 건데 어쨌든 여름방학 그 후 2학기 본격 학습에 또 시작이 될 테니까 여름방학이 중요하고 3학년 2학기는요 사실 예비 고1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3학년 2학기 내신은 물론이고 고등 대비까지 필요하다.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방학이라는 의미를 아세요? 학은 배울 학, 방은 놓는다라는 거야. 학을 놓는다라는 게 방학의 의미거든요. 하지만 봄쌤과 우리 봄패들은 방학에도 학을 배우는 것을 놓지 않도록 또 봄쌤이 아주 재미있는 강의들로 우리 봄패들과 함께 할 테니까요. 걱정 마시옵소서.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수준별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평소에 90점 이상을 받고 있는 우리 상위권 학생들이라면은 고난도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학기 중에서도 고난도 문제를 풀 수 있겠지만 고난도 문제라고 하면은요 난이도가 높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많이 푼다고 해서 그 실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한 문제를 풀더라도 깊이 있게 어떨 때는 쌤도 막 2, 3일 걸릴 때가 있었거든? 고등학교 때 이런 문제 풀면은요. 진짜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도 고민해보고 저렇게도 고민해보고 이런 방법으로도 풀어보고 저런 방법으로도 풀어보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상위권 친구들이라면 특목고, 외고, 자사고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요. 반드시 고난도 문제로 자신의 문제 해결력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응용 문제 위주로 풀어보셔야 합니다. 1학기 때 내가 나 100점 받았어. 난 너무 천재야. 2학기 때도 난 그렇겠지가 아니라 1학기와 2학기는요. 완전 달라요. 1학기는 모든 학년이 그렇죠. 대수 파트, 수에 대한 파트, 방정식이라든지 수와 연산이 많이 나오는 반면 2학기 때는 도형, 기하 파트입니다. 그래서 1학기 때 내가 잘 봤더라도 2학기 때는 똑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수준이, 그 실력이. 그러니까 2학기를 대비하면서 응용 문제 위주로 풀어야 1학기 때 받았던 점수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 해주고 싶었고요. 특히나 도형은 많이 꼬아서 낼 수 있는 문제들이 많거든. 조금만 비틀어서, 조금만 변형되어서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게끔 응용 문제 위주로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상위권 친구들은요. 심화 수학, 선행 수학을 병행하여서 가져가야 되고 특히나 중3 친구들, 선행이라고 하면은 3학년 2학기 또 있지만 고등 수학을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봄쌤의 체크 내신 강좌에서는요. 고수를 고등 수학까지 보는 코너들이요. 단원마다 있으니까 이제 고등 수학을 조금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체크 강좌를 적극 추천합니다. 중3 강좌에만 있고요. 기초가 아니고 기본, 풀 버전을 들어야 고수를 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조금 이제 스펙트럼이 넓은 우리 중위권 친구들. 중위권 친구들한테도 봄쌤이 고난도 문제를 풀면서 문제 해결력을 기르기를 추천하고 싶으나
고난도 문제를 풀면서 수학에 좌절을 얻고 막 수학이 재미없어지고 두려워지고 그럴 바에는 다양한 문제를 이제 풀면서 특히 다양한 유형별 문제를 풀면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위권 친구들이라면은 하위권으로 내려가지 않고 상위권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친구들일 테니까요.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하위권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1학기 때 경험했잖아.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자신이 취약한 부분. 선생님 저는 다 잘했는데 서술형을 못 풀겠어요 하는 친구들. 서술형 문제를 이번 여름방학 때 많이 풀어보는 거죠. 선생님 저는요 진짜 다 이해했거든요. 근데 계산을 많이 실수해요 하는 친구들. 이번에 우리가 방학을 이용해서 계산 문제를 계속 풀면서 계산 실수를 없애나가는 거죠. 다행히도 그리고 럭키하게도 이러한 서술형 문제와 계산 실수 문제는요. 심화 문제와 달리 많이 풀수록 늘어나는 실력이 늘어나는 영역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시간을 투자한 것만큼 결과가 오다니. 그래서 우리 중위권 학생들은 다양한 유형의 문제 풀기 그리고 자신이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기를 목표로 삼자고요. 그 다음 수학을 조금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하위권 학생들이라면은 학년에 관계없이 부족한 단원에 대한 집중 훈련이 필요합니다. 수학은 연계 학문이다, 개통 학문이다 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맞아요. 많이 들어도 봤고 우리가 느꼈어. 내가 지난 학년 때 또는 지난 학기 때 요거 좀 잘못했더니 잘 이해 못했더니 다음 것을 공부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게 바로 우리 위계성이 높다라고 하거든요. 네, 앞서 배운 단원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그 다음 단원, 그 다음 학기, 그 다음 학년을 공부하기에 진짜 어려움이 있는 게 요 수학이라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3학년이라고 할지라도 선생님 저 수학 연산이 부족해요 라는 친구들은 중학교 1학년 때 방정식, 중학교 2학년 때의 그 방정식을 충분히 공부해놔야 중3 때 나오는 2차 방정식이 가능했던 것처럼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꽉 잡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풀기 쉬운 문제를 반복적으로 학습하다 보면은요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하위권 학생들은 요 두 가지에 맞춰서 이번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자, 하위권, 중위권, 상위권 상관없이 여름방학 키워드로 쌤이 3가지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 두구두구두구두구, 취약 부분을 보완하자. 방학을 이용해서요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 놓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위에 무엇을 쌓더라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자신의 수준에 상관없이 취약한 부분은 꼭 잡고 가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2학기 예습하셔야 합니다. 2학기를 예습하고 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요 천지 차이예요. 한번 보고 가는 것과 한번 보지 않은 것 정말 큰 차이가 날 테니까 2학기가 되어서 나만 이거 처음인데 하지 않도록 꼭 2학기를 예습하시길 바라겠고 또 우리가 방학을 이용해서요 올바른 학습을 형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기 중에는 수행평가도 많고 과제도 너무 많고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정말 정신없잖아요. 방학 중에 요 여름방학을 정말 잘 이용한다면은 요 3가지를 잡고 갈 수 있을 거고요. 우리 봄패들한테 도움이 되라고 쌤이 또 봄키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현재 실력에 불안해하지 말고 다른 사람 진도에 초조해하지 말고 나만의 커리큘럼을 가져가자. 특히나 방학 때가 되면은 학원에서 엄청난 커리큘럼을 많이 제시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거 안 하면 너 큰일 나고 특히나 중2, 중3이라면 수학의 정석 몇 번은 봐야 되고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여러 번 보고 가야 나중에 편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거기에다가 무언가를 더 배우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짱 도루묵. 그러니까 남들은 저만큼 하는데 나도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라는 거를 전혀 불안할 필요가 없어. 너만의 커리큘럼을 가져가면 돼. 그게 나중에 빛을 발하게 될 거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키워드.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학기 중이라면 우리의 목표는 점수가 되지 않을까요? 난 이번에 100점을 목표로 할 거야. 이렇게. 그런데 방학 중에는 점수를 목표로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의 진도 아니면은 실력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하는 거죠.
내가 이번에 서술형은 꽉 잡을 거야. 이번에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범위를 다 보고 할 거야. 그 계획이 루틴으로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해. 우리가 학교를 갈 때 학교를 뭐 갈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까? 아니지. 아침에 일어나, 세수해, 아침밥 먹어 학교 가는 거야. 그게 학교 간 거야. 우리가 어떠한 것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디테일한 계획을 짜야 되고 그게 루틴이 되게끔 나는 아침에 반드시 수학 공부를 한다. 아니면 나는 뭐 저녁을 먹고서 수학 공부를 한다. 왜? 왜가 없어. 그냥 하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나의 실력이 되고 자신감이 되고 점수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아유, 말이 너무 많았나요? 마지막 봄키입니다. 충분한 학습의 시간을 방학 때 가지시길 바랍니다. 배울 학, 익힐 습. 너무너무 달려가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아도 돼요. 충분히 배워야 하고요. 배운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것이 돼야 됩니다. 충분히 익히시고요. 우리 봄패들은 할 수 있습니다. 자, 수포자라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국포자, 영포자, 과포자, 사포자는 없고 영포자는 없는데 수포자는 왜 이렇게 많은 것일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연계성이 너무 깊어서 그래요. 네, 위계성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나중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니까 수포자가 아니고 수학 능력자, 수능자가 될 수 있도록 이 학기도 여름방학에도 봄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 봄패들의 수학의 봄을 응원합니다. 얘들아, 모두 사랑하고 또 봄쌤이 재미있는 영상 그리고 수만 불 가지고 올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 여름방학 잘 보내!